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몇몇 분의 구독자분께서 사주를 주셔서요.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주가 아무리 똑같은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30% 좌우하기 때문에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년생 55세 여자분이신데요. 경술년이죠. 경술년에 무인월에 정묘, 일에, 계묘, 시에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정화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대운이 지금 51대운에서 55세잖아요. 임수 대운이 와 있는데 이거는 정관이 되겠죠. 정관. 그리고 갑진년에는 정인이 되면서 목생화, 또 화생도 상관운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해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수대운이면서 정관대운에는요. 정관은 남편도 되고 직장도 되고 또 남자도 되고 내 명예도 되고 어떤 관내에 관한 일도 되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정관 말에 와 있잖아요. 정관 말에 임수대운에는요, 뭐 직장일 때문에 어떤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직장 문제로 외국에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뭐 여행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관이 말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여자분이시니까 남편과 아니면 혼자 사신 분이라면 남자와 관계된 어떤 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남편과 뭐 잦은 다툼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하면 이혼수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혹시나 또 남편 일에 직장에서 어떤 관죄수가 있는다거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관한 어떤 관제수도 됩니다. 무슨 일인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일에 관한 관제수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관제수랑은 어떤 법과 관련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본래는 이때는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운은 5년간 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운이 안 좋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혼자라면 이렇게 남자를 잘못 만나서 남자 문제가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형상국도 됩니다. 정화일간에 목이 너무 왕하잖아요. 목이 왕할 땐 내가 불이 꺼지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화운이 와줘야지 내가 목생화로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임신대운이 와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되게 버겁단 말이에요. 이 10년이라는 시간들이 굉장히 버거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글자는 화를 필요로 하는데, 수가 오면 개수가 또 받아서 어떻게 돼요? 나를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운이 조금 안 좋은 운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편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의 문제가 좀 생기겠다. 이게 만약에 직장을 다니신 분이라면 직장에서의 이제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편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들이 왔을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못 모르고 이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간죄수에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형국도 되거든요. 형국.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보면 이제 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되게 이제 이럴 땐 힘들잖아요. 예. 그래 아니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과 관한 다른 사람과 어떤 소송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시비 구설수가 생긴다거나 이런 운들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적어도 56세까지는 그런 운들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4년도를 보면은 이제 어떤 정인 상간이잖아요. 그럼 이 상간은 일도 되고 또 정인은 어머니도 되지만 어떤 문서와 관련된 거, 그리고 공부와 관련된 거 이런 거죠. 예. 상간은 뭐 아이디어 여러 가지잖아요. 뭐 기술도 되기도 하고 이제 55세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친정어머니와의 어떤 관련성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부동산이나 그런 문제, 아니면 어떤 문서 관리와 문제가 오는 형태도 되죠. 근데 이때는 좀 뭐라고 해, 돈이 좀 나가는 갑진년이요. 돈이 지출이 많아져요. 돈이 많이 나가는 현상국이 되고요. 그걸 돈 때문에 어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운이 되기도 해요. 이제 6월 달은 그래도 좀 숨이 쉴 운인데 그래도 전체적인 1년 운이라는 것이 되게 재물이 나가는 형태 아니면 이럴 땐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안 좋은 아프거나 어머니 일로 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병원에 있어야 되는 형상국도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금 이렇게 운을 보지만 앞으로 또 미래 이런 신금운이 또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금운은 뭐예요? 정제대운이 되겠죠. 정제대운이 될 때 이럴 때는 지금부터 이제 일단은 55세 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관리? 뇌, 머리 이런 쪽으로 내가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혹시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뭐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거나 뇌 혈관이 막히면 어디에 막히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오기도 하고 말을 못하기도 하고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뇌 쪽의 관리를 한 적어도 5년, 6년, 7년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뇌 쪽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혹시나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 56세 뭐 들어서서 혹시나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에 손님이 오겠죠. 손님이 또 직원도 오기도 하고요. 직원도 오기도 하고 손님도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나도 모르는 뭐라 그래야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관리를 좀 잘 해라. 좀 나에게 뭐 혹시나 사기치러 오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동업도 하지 말고 동업하면 안 돼요. 동업하면은 그것 때문에 돈 스트레스를 또 받거든요. 그래서 동업도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57세나 되면은 어떤 일을 또 다른 사람이 뭘 해보자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독이 되어 있다 그랬어. 다른 사람은 뭐 지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동업자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또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독이 됐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에게 다가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사람을 조심해서 내가 앞으로 운을 잘 지혜롭게 넘어가기를 바라고요. 또 올해 되게 내가 나한테 이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좋을 때, 운이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잖아요. 근데 감사할 일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남 탓하고 또 어, 상대방 탓하고 나는 왜 이래 나를 자학하고 하면 할수록 운이 되게 나쁘게 더 흐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운을 하는 방법은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운이 안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제수가 왔어. 그러면 일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남편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남편이 괴롭히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렇게 남편이 괴롭힌다 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맞는 경우도 있을 것도 같지만 돈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죠. 직장 안 다니면 돈 안 갖다 주면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형상국이 되지만 지금 공부하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남편이 딴 여자한테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 너가 그 인연을 만나서 또 공부하라는 인연이구나. 나에게 이런 현실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내가 만약에 남편을 사랑해서 가지 못하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사랑을 주는 거, 사랑을 주고 감사할 일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남편 탓을 하지 말고 상대방 여자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이런 관에 대한 이런 나의 운에서 왔기 때문에 간에 대한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저에게 와가지고 사랑을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에 뭐 법과 관련된 일이 생겼으면 일이 해결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안 돼요.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겉에서 이렇게 드러난 그러니까 겉에서 드러난 어떤 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현상을 더 이상 오지 않게 만들려면 내가 내 내면의 세계를 들어가서 나의 그 내면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현실이 빨리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생각, 그리고 남 탓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자학하는 말,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이 시련은 잠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오게끔 하는 운이구나 생각하고, 나를 인정하면서 오로지 감사만 하시라. 그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이제 이분들은 남을 안 믿거든요. 남을 잘 안 믿어요. 오로지 자기만 믿어요. 그래서 고집이 너무 세. 근데 남의 어떤 그 조언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추어야 되고요. 또 내가 정말 모를 때는 남에게 또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물어보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다라면 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 남과 시비, 구설, 소송도 일어날 수 있는 운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땐 또 공부를 어차피 이분은 직감력도 뛰어나고 뭐 애지력도 뛰어나고 또 꿈도 잘 맞고 한데 본래 이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했거든요. 남에게 상담을 해주면서 살아가면 오히려 내가 전화위복이 되고요. 또 혹시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역학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무속인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틀리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또 뭐 철학하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담할 때 그러니까 상담할 때나 그럴 때는 남을 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치는 말. 절대 치는 말 하면 안 되고, 그 손님이 온다 하면 그 손님에 대한 최대한의 그 살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의 또 이제 그런 관제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내가 정말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만약에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된다잖아요. 이제 다닐 수도 있잖아요. 이때 간에 문제가 생겼지만. 근데 이 그 56세부터 오는 또 대운이 어떤 운이 오냐면 사표를 쓰게 되는 운이 오거든요. 가문대상이 1위가 되는 먼저 사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정직하게 직장 생활 남의 일을 하면은 남 탓을 하지 말고 또 이간질 하지 말고 또 직장에서 오로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문 대상이 안 되려면.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 직장 생활을요. 아시겠죠? 자, 70년생 여자분이시고요. 경금일간으로 태어나셨네요. 경금일간으로 태어나서 대운이 평관대운이 되죠. 또 24년도는 경금 간목의 편제가 되고 편인이 되겠네요. 그럼 재물과 관련된 또 어떤 관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자에게 편제는 아버지도 됩니다. 재물도 되고 또 편인은 문서도 되고 공부도 되고 어머니도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르신도 되겠죠. 그러면 평간대원에 병화대원이면서 평간대원에 말이 와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여자분에겐 평간이 뭐가 돼요? 남편일 수도 있고 남친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과 그러니까 남편이나 뭐 이제 혼자 산다면 남친도 되겠잖아요. 관과 관련된 그러니까 남편과 뭐 남친과 뭐 싸우는 일 아니면 관의 문제가 생기는 거, 남편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아니면 관제수, 어떤 사건 사고의 관제수, 아니면 직장 다닌다면 사표수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생겨날 수도 있다. 말대운이면서 그러는 형태고요. 또 이럴 때는 또 이제 허리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죠. 허리. 혹시 허리가 아파갖고 자꾸 그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술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 한의원 가서 허리 사열을 먼저 꾸준히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신경통이라면은 허리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허리가 아플 일이 생긴다. 또 남편과 좀 잦은 남편과 싸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게 좋겠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것보다는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서로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떤 일이 내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그 거슬린 것을 내가 공부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거슬린 것이 내 안에 저 무의식 속에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아 성찰.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또 부인한테 거슬리는 거는 분명히 내가 자아성찰을 해야 된다. 그 거슬리는 행동이 상대방 탓이 아니고 내 안에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 반응을 내가 고쳐야 돼요. 그 고치라고 그런 걸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되는 형태니까 상대방 탓하지 마시고 서로 그걸 고쳐야 된다. 자기의 어떤 에고 시스템적인 어떤 거.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아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혹시 이제 뭐 여자분이시니까 친인척 중에 친인척과 아니면 뭐 지인이 소개한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저기 월급을 조금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형태도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아까 사표수가 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직장에나 그 직장을 오래 다니고 싶다면은 아마 직장 지금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도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한테도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음, 지금 여기까지 55세 말이기 때문에 56세가 계속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가. 근데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되냐? 금생수 상간대운이 되잖아요. 상간은 관을 치거든요. 관을 친다는 거는 내 남편의 어떤 문제, 그러잖아요. 내 직장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프다는 거. 자, 아프다고 했는데, 앞으로 한 몇 년? 5년, 6년, 6년? 6년 정도 내가 건강관리를 좀 해야 돼요. 건강관리. 어떤 쪽으로? 자궁, 유방, 신장, 또 갑상선. 이쪽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우울증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걸린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거나 자식의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자식이 혹시나 뭐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내가 좀 머리 아플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거나 자식과 대화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대화를 자식 눈높이에 맞춰서 자식과의 대화를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앞으로도 6년이라고 했으니까 꾸준히 자식과 여행도 다니고 자식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필요하고요. 여튼 그래요. 이럴 때는 또 부채도 짊어질 수 있어요.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과 동업을 했다? 그러면 이게 관제수로 일어나는 형상국이거든요. 이게 내 배우자 궁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 관련된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뭐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돈을 깨먹는다거나 그런 현상국도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왜 다른 사람 어디 여기 봐볼까?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이 조금 뭐라 할까? 다른 사람한테 돈이 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갑진년 올해 24년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튼 돈이 나간다, 자꾸. 돈은 들어온 만큼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나가는 형태로 된다. 그렇게 좀 운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돈 문제가 생기는 어떤 형상국도 되고요. 또 이제 10월, 11월 달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이 들어오는 형태거든요. 네, 그 나머지 달이 조금 운이 조금 안 풀리는 운들이다.
근데 이제 본래는 운이 나쁠 때는 좋으려고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자아성찰하지 못하면 운이 계속 나빠요. 근데 운이 나빴을 때 내가 왜 이런 운이 왔을까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는 그런 어, 통찰이 필요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현실에 일어났는가를 한 번쯤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기점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55세 남자를 보면 무토일간으로 태어났는데 대운이 편관대운이 되죠. 똑같네. 편관대운이. 그럼 여기도 간제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어떤 간제 구설이 일어날 수 있는 형상국이다. 아마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를 정확하게 여기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재물과 관련된 간제수 그럴 수도 있고요. 관이 또 자식이 되잖아요. 또 자식과 관련된 어떤 관제수 있거나 자식과의 서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그런 현상국도 되기도 하거든요. 또 음, 또 부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 관제수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의 재물과 관련된 어떤 관제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특정하게 이제 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혹시 뭐 자시에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자시에 태어났다 이럴 때는 이 자시에 태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어떤 엮인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과 어떤 엮인 형살, 관제구설 이런 것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 남자분도 어떤 직장 문제에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자식 문제와 연결된 어떤 관제 구설일 수도 있고요. 또 부모와 관련된 이렇게 부모라 해서 또 아버지도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그 관제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운이 여기서 또 식신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식신운에는 뭔 일인가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누구가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시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 같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는데 크게 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만약에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인데 뭐 이거를 잘 된다고 해서 다른 거 그 뭐라 그러지?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걸 더 늘린다거나 일에 대한 어떤 것을 더 늘린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줄여가라 그랬어요. 줄여서 해라. 줄여서. 만약에 뭐 집이 30평짜리 살고 있는데 이걸 대출 받았어요. 받아서 이걸 샀는데 대출 받아서 샀는데 뭐 내가 다시 평수를 뭐 35평으로 가기 위한 예를 들어서 45평으로 가기 위한 또 대출을 받는다.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대출 받았으면 30평에서 차라리 20평대로 예를 들어서요. 20평대로 가고 나머지는 대출을 갚는 형태로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왜? 나중에 조금 그래요. 여튼 일단 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럴 때는 좀 앞으로 운이
이게 이제 시에 따라서 내가 무토가 아니, 토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뭐 여기에서 목이 있는지 수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신한관왕 이게 관도왕하고 나도왕하고 그런 형태가 되지만 그래서 화를 쓰면은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무토 토운이나 화토운이 된다면 물론 화토운의 화생도 되지만은 토운이나 금운이 된다. 금시가 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겠죠. 일단은 신금이 또 이 목을 극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관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이게 관의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거나 직장 없다면 직장에 들어오는 형태도 되겠죠. 이거는 각자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절대 좀 몸 건강 관리 쪽을 일단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꾸준히 하셔야 돼요. 자, 57년생 67세 여자분이시고요. 현재 노래방을 인수했다고 했는데 잘 될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를 몰라요. 시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을목일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지금 현재 경금운으로 와 있죠. 경금은 정관이 되겠죠. 정관. 그리고 또 24년도에는 겁재와 목국토 정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관과 재와 겁재와 정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노래방을 차리셨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손님을 잘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손님과 직원을 잘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형국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정관대원에는 본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을 어겨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폭행 사건과 연결되어 가는 형태라는 것은 어떤 손님과 직원과 어떤 싸울 일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경찰서 갔다 와야 된다거나 이런 형국도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불법. 뭐 미성년자를 쓴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예요. 뭐 그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을 한다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못 쓰게 되면 앞으로도 미래가 있죠. 신금운이 계속 더 가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잘못하면 빚질 수도 있어요. 이걸 대출받아서 노래방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노래방에 돈을 더 내서 뭐 확장한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크게 일을 벌리는 것보다는 작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단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아까 법을 어긴다는 세금 문제도 되겠죠. 뭐 세금 탈루한다거나 꼭 나중에 이 현재만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꼭 그게 드러나는 형상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지키고 하신다면 뭐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여기가 뭐 토운이 있다거나 뭐 다른 그러니까 목을 생해주는 운이 없다. 그러니까 여가 수가 있으면 목을 생해주잖아요. 그래서 금이 와도 받을 수는 있는데 뭐 토운이 있다거나 뭐 그 화운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 토가 더 왕해서 내가 금운을 받기도 힘들어요.
물론 이제 금생수해서 이 수 편인을 생해주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필요로 하는 뿌리가 수이기 때문에 뭐 자수나 해자수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괜찮겠죠. 근데 다른 운에 뭐 토운이나 뭐 화운이나 그렇게 태어났다면 조금 내가 고생은 하겠다라고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그 시를 정확하니 제가 알아야 사업을 끝까지 가서 돈이 벌어져서 나한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정확하니 알 수 있거든요. 시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나타나는 현상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일단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고 노래방을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그 남편과 그러니까 집에 남편이 계시다면 집안에 조금 잘 해야 됩니다. 집안에. 그러니까 근데 거의 집안일을 많이 못 보살피고 밖에 내가 잘하게 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좀 소홀해져. 남편한테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하고 좀 싸울 일도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얕은 남자 조심. 이제 이런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여자도 같이 엮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가 폭행을 잘하나요? 남자들이 잘하겠죠. 또 정관대원이면서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자, 70년생 55세 9월생인데요. 대운이 지금 기토대운에 와 있어요. 기토대운은 식신대운이죠. 그리고 24년도 정화일가네요. 24년도는 정인이 되고 상관이 됩니다. 그러면 식신과 어떤 일과 관련된 거, 자식과 관련된 것, 또 문서,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공부와 관련된 것도 됩니다. 근데 기토대원이면서 식신운에는요, 어떤 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따라 왜 다 그러네.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어떤 문서와 관련된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법을 어길 일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미 일어나셨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분이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뭐 검찰이나 변호사나 뭐 그 판사나 그런 일이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일반 사람이라면 어떤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운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안 내서 그런 문제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교통과 관련된 어떤 일들, 또 자식과 관련된 어떤 법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운이 지금 되게 좋은 운에 와 있거든요. 뭐 54세에서 앞으로 몇 년이냐? 9년 정도? 좋은 운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은 승진도 되고 또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내가 관공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사람과 함께 해서 뭔 돈을 버는 형태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운이 좋아도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어떤 검찰에 지금 한참 조금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는데 누구 하나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나가게 보이죠. 제일 처음에는.
이게 운이 좋아서 지금 앞으로 2년이니까 2년 정도, 이게 올해하고 다음 해년까지인가 운이 좋은 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법조인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분이 미래를 모르니까 뭐 잘 될 줄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든지 잘 나갈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겸손해야 되고, 나를 낮춰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거 내가 마냥 잘 나갈 줄 알고, 운이 좋을 때, 마냥 잘 나갈 줄 알고 계속 안 좋은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운이 안 좋은 그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야? 그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죠. 형벌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운이 9년 동안 되게 좋단 말이에요. 운이 좋으면서도 내가 어떤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거나 뭐 자식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우울증을 뭐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올 수도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자식이 우울증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거든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형태도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주변의 상황이 좀 그런 일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이제 해결은 또 되겠죠. 근데 법을 어겨서 해결을 하면 다음에 기다리는 운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감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 9년 후에는 어떤 운이 올 거야 하면서 되게 안 좋은 운이 오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운이 오려고 할 때는 내가 잘 나간단 말이에요. 꼭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럴 때 내가 겸손하고 남에게 잘하고 내 자식도 보살펴보고 내 가정도 보살펴보고 주변도 보살펴보고 또 직장 동료면 직장 동료도 잘 보살펴보고 자영업 한다면 손님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질이 좋은 음식을 내는 건지 뭐 질이 좋은 뭐 재료를 쓰는 건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다음 9년 후에 오는 운에 내가 휘말리지는 않겠죠. 왜? 내가 앞에서 운을 잘 개운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질이 안 좋은 거 쓰고 돈 잘 들어온다 해서 질이 안 좋은 거 쓰고 또 남을 비방하고 또 남을 상처내는 말을 하고 하면 9년 후에는 되게 크게 문제가 오겠죠? 그 문제가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자식한테도 올 수도 있고 남편한테도 올 수도 있고 내 부모한테도 올 수도 있고 돈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운이 그래도 괜찮은 운일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왜? 다음 운이 딱 버티고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운이 버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늘이 우리에게 줄 때는 어떤 것을 운이 좋게 줄 때는 너 지금 이거 공부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이고요. 운이 안 좋을 때는 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너를 힘을 주인이 되어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에 따라서 운이 바뀌잖아요. 개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이 주실 때 지금 좋은 운을 줬을 때 이 운을 잘 받아서 잘 쓰라고 주기 때문에 잘못 쓰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 쓴다는 건 뭐예요? 욕심을 부리거나 뭐 법을 어긴다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운을 그렇게 쓴다면 그만큼 다음에 조금 힘든 운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왜
다음 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좀 마인드를 바꿔서 지혜로운 그러니까 지혜와 또 덕망과 또 공감하고 주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잘 쓰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우리가 이 대운도 따라가지만 또 다른 대운이 있거든요. 그런 운에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4년도도 남하고 12, 남하고 12, 구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제 좋은 운으로 그래도 흐르긴 하는데 기륭이 반반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하고 12, 구설 소송 잘못하면 소송 과정 하반기에 그 2월 달부터 그런 운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반면에 또 나쁜 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형상국이 갑진년애가 그래요. 어떤 일과 뭐 문서와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서류적인 문제로 그런 것인지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이때는 겉모술수 머리 쓰지 마라 그랬어요. 머리 쓰지 마 그렇게. 이게 법을 어기는 머리를 혹시나 쓰려고 하실 수 있으니 머리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법을 어기는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지금 좋다고 해서 그래 좋을 때 막 뒤지게 잘 나가니까 열심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 어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게 아주 자만이고요. 나중에 큰 문제가 오지 않도록 잘 나갈 때 잘 지키고 돈도 잘 지키고 또 위에 직장 생활하면 상사로서의 또 부하에게 잘하고 또 자영업자라면 거래처나 혹시나 식당을 한다거나 어떤 그 가게를 한다면 그 가게에 대해서 질 좋은 거 최대한 막 그런 걸로 하면 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확 꺾여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크게 안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자기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 또 자식 있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 나를 낮춰서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내가 모든 걸 대화를 통해야지 내 생각으로 자식과 대화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혹시나 어떤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부모가 하는 행동에 따라 자식이 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모가 나쁜 짓을 하면 그 자식도 나쁜 짓을 해요. 그리고 부모가 행동을 못되게 하면 그 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은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뭐라 하시면 안 되고 자식이 혹시나 안 좋은 일을 행한다거나 그런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식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자식과 대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번 자식과 엄마가 또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또 혹시나 안 좋은 관계가 돼 있다면 어머니하고도 조금 그냥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어머니라 해서 자기 엄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좀 그런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운이 좋기 때문에 그 운을 잘 살려서 다음 안 좋은 운이 올 때에 크게 이렇게 낭패가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 염려되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직원 있잖아요. 동업자나 혹시 직원들을 잘 써야 돼요.
참 그래요. 여하튼 직원도 나하고 인연이 그러니까 인연의 법칙에서 오기 때문에 그 인연이 잘 와주면 좋겠는데 또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원 쓰는 것도 직원과의 대화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자영업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하튼 운이 조금 지금 되게 좋지만 좋은 반면에 내가 이 운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새겨 듣고 좋은 운을 잘 극대화시켜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